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관여 확인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손준성이 고발 사주 사건과 관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똥물을 뒤집어 쓸 거를 대충은 알면서도 그렇게 대장동을 외쳤습니다만 수사는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손준성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YTN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에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이번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윤석열 검찰이 야당 측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한 뒤 별도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연구관 등 검사들만 9명이 투입됐습니다. 곧바로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손준성 검사 밑에서 일한 부하 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검찰은 2주 만에 사건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도록 한 내부 규칙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여가 확인된 현직 검사는 손준성 검사로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손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달 과정, 즉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보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이제 전적으로 공수처가 맡아 수사하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수처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는 어려운 수사인데도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고, 윤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 씨가 공모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까지도 공수처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사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손준성이 관여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상황. 윤석열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민중의 소리에서 윤석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사 관여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했거든요. 발견했으면은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는 거지 왜 공수처에 넘깁니까? 아마 장시간 했는데 뭐 그냥 처음부터 나오던 그 얘기 그 뭐 무슨 막연한 정황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마 손 털고 손을 터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쫄았니?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 않겠지. 자, 검찰 조사에서 이 손준성의 부하검사, 이 부하검사 중엔 누가 있느냐? 96만원 접대 기억나시나요? 룸사롱 검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고발사주 압수수색 손준성 옆방검사 96만원 술 접대 당사자. 이것도 뉴스 한번 볼게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한 검사들 중 라임 술 접대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28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 검사 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사 2명은 당시 손 검사와 함께 대검에서 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이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아래 수사정보 2 담당관을 맡고 있던 A 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결정문에 손 검사와 함께 등장한다. 징계 결정문에는 손 검사와 A 검사가 윤 총장의 지시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나와 있다. 다른 한 명인 B 검사는 당시 대검 검찰 연구관으로서 수사정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다. 즉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파견된 검사로 볼 수 있다. 당시 대검 직제표엔 손 검사가 대검 건물 1202호, B 검사가 1203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A 검사는 1205호고 B 검사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사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김봉현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전현직 검사 4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밝혔는데 김 회장이 막내 검사로 지칭한 이가 B 검사이다. 김 회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이라고 떠올렸고 실제로 이 4명은 2016년 2월에 출범해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수사한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2팀 소속이었다. 폭로 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4명 중 2명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2명은 96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김영란법상 공직자 1회 한도 수수액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는데 감찰위원회는 각각 면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이가 B검사다. 한편 공수처와 별도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공수처에 넘겼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 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놈들 구린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윤석열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손준성과 A검사는 윤석열의 지시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이 윤석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손준성이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손준성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와야만 합니다. 자, 이런 증언이 나오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돼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희망이 보이면 손준성은 그걸 안고 갈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준성이 모든 걸 짊어지고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준성이 형 혼자 다 뒤집었으면 안 돼. 너무 남는 장사가 아니야.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준성이 형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잖아. 왜 그걸 준성이 형이 다 뒤집었어야 돼? 그건 아니지. 저렇게 뻔뻔하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걸 봐봐. 윤석열은 충성해야 될 상대가 아니야. 서결이 형이 그랬잖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준성이 형도 사람에 충성하면 안 돼. 이젠 준성이 형 본인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고민해봐야 돼. 잘 생각해봐. 알았지? 이번 이야기는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관여 확인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